자, 이렇게 특검팀이 주요 피의자 3명을 한날 1시에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질신문이 있을 가능성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기일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각 9시 35분이고 잠시 후에 10시에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지금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김건희 씨가 탄 법무부 호송 차량도 지금 앞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위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소환을 하는데 이렇게 세 인물을 동시에 소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날 1시에 소환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 특검에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부른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적어도 오늘 대지신문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서로를 압박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방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옆에서 이 상대방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조금 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지금 핵심적인 관계자들을 모두 부른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이제 이런 추측보다는 사실상 특검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시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쟁점되고 있는 사안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 위주로 핵심적인 피의자, 관련자들의 순서대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추측도 사실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심리적인 압박에 대한 효과도 있을 테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서 쟁점을 사안별로 좀 조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텐데 지금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집사 게이트로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청탁이나 선물 전달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왜 하필 같은 날 이렇게 소환을 당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동시에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고 있는 혐의가 16가지이고 집사게이트 같은 부분은 새롭게 인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제한된 시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관련자라고 볼 수 있는 두 인물이 동시에 소환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일단 현재 김건희 씨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 그러니까 자금 관리를 담당했다고 알려진 핵심적인 인물, 그리고 지금 각종 금품들을 전달하고 그 가운데 어떤 청탁의 연결고리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지금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환함으로써 어쨌든 김건희 씨에 대한 대면 조사에서 충분한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핵심적인 키맨들도 함께 소환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기소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줄기라고 볼 수 있는 두 의혹의 당사자들이 동시에 소환되었다는 해석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를 태운 호송차가 남부구치소를 출발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복 차림으로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희가 김건희 씨의 모습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렇게 호송차가 지금 특검 사무실로 도착하고 있는 모습, 지금 이 시각 모습입니다.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두 번째로 도착을 한 거예요. 바로 저 건물이 이제 특검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되고 나서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소환인데 소환에는 계속 응하고는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주목할 만한 지점인데 특검 측의 어떤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1차 이 소환 조사, 그러니까 구속 이후의 첫 대면 조사
조사에서는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는데 어떤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그렇다면 왜 출석을 한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도 역으로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차이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수사 자체에는 협조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은 충분히 심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첫 조사 당시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오늘부터는 추가적으로 어떤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는 무죄를 받는다거나 적어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유죄를 받더라도 형량을 줄이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그렇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술을 함으로써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매우 높게 예측이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전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이제 또 다른 인물 2명이 이제 같은 시간에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군요. 그렇죠. 사실 이 수사 기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핵심적인 인물들을 부른다는 것 역시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된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고도 충분히 보고요. 물론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되고 구속되는 관련자들이 늘어날 때마다 진술이 또 일부 변화가 있었던 부분도 우리가 기존에 확인이 그렇죠.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면 적어도 이런 상황이 어떤 진술을 유도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대질 신문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보통 언제 쓰이는 거예요? 언제 필요하다고 이제 특검 측에서는 판단을 하는 겁니까? 대지신문이라는 것은 이제 통상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기는 한데 지금 핵심적으로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두 인물이 있다고 할 때 두 인물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릴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쪽은 금품을 줬다고 하고 다른 쪽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둘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둘이 한 자리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 라는 취지의 어떤 조사 방식이 바로 이 대질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대질신문이 효과적이려면 진술이 엇갈렸을 때 쓸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렇죠. 만약 양쪽 모두 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면은 대질 조사를 했을 때 다른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한 명은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이 어떤 진술이 엇갈리고 있을 때 사실상 대질 신문이 유의미한 어떤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보여줘서 지금 같은 상황, 현 상황으로서는 사실 지금 김건희 씨와 김예성 씨 그리고 전선배 씨가 다른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 각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쨌든 어떤 청탁을 한 바가 없다 내지는 건넨 적이 없다, 금품을 건넨 적이 없다, 받은 적이 없다. 어찌 보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대진 신문을 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김예성 씨도 본인의 이익을 좀 말하는 입장이 김건희 씨의 이익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대질 신문에 대한 가능성 말씀해 주신 대로 크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양 피해자한테 모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건지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수사를 받는 과정을 보면 사실상 이 수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이 인정이 되는 것처럼 대질 신문을 하겠다고 해도 하지 않겠다 내지는 원치 않는다. 나는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역시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한다면 대질 조사를 강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인데 네. 조금 더 실리적인 측면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질 조사를 내가 나는 받을 것이다. 대질 조사를 해달라라고 말하는 쪽은 대부분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심증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하다면 대질 조사를 받으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예.
대질 조사 자체를 계속해서 피하면 뭔가 감추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만나지 못할 상황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심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질 조사를 계속해서 그냥 거부하는 것이 항상 효과적인 선택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거짓말 탐지기 같은 이야기도 함께 자주 등장을 하는데 네. 뭐 거짓말 탐지기 조사나 이 대지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인의 입회 하에 어느 정도 조력을 받고 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면 분명하나 계속해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어떤 유죄의 심증을 줄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거부를 한다면은 강행할 수는 없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대지 조사를 하게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실무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는 말씀 중에 아까 보신 것처럼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사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시각 특검 사무실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저 장면에서 혹시 김건희 씨가 이제 포착이 되진 않을까 이제 저희 취재진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나오는 모습들 계속해서 좀 중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피해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야 되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의견이 그러니까 진술이 바뀌어야만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이제 처음 불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확인하려고 할 텐데 어떤 걸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대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죠. 다만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진술을 거부한다면은 유의미한 결과가 없는데 현 상황을 보자면은 일단 그러니까 진술이 전면적으로 어긋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진술 사이에 모순점들이 굉장히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순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결국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속속들이 개인사까지도 알고 있던 사이이고 김혜성 씨가 관여한 그 회사가 거액의 대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180억 원가량 유치하고 그 가운데 40억 원가량은 개인적인 그런 이익으로 환원이 된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어떤 영향력을 끼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사 과정에서도 실제로 이 투자금을 유치받은 그 과정이라던가 이것을 개인적인 이득으로 좀 더 바꿀 수 있었던 그 과정, 이 과정이나 경위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지리라고 보고요. 지금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씨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실상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연이 끊어졌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연락을 취한다거나 어떤 이해관계를 공유했던 사이는 아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양쪽 모두에게 좀 질문을 던지면서 모순되는 그런 지점들을 좀 찾는 그런 질문들을 던질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15일에 이제 김예성 씨는 구속이 되고 오늘 첫 소환 조사인데 어떤 진술이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김건희 씨는 일단 진술을 거의 하지 않는 입장인데 이번 조사에서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일지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예측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석은 하겠다고 굉장히 구속 초기부터 밝히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수사기관에 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한 그런 시도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1차 대면 조사, 그러니까 구속 이후의 첫 조사에서는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조사에서 다뤄졌던 쟁점들이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고 공천 개입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 같은 부분은 김건희 씨 본인이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의 지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천 개입을 할 그런 본인의 역할이나 지위에 있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금품 수수와 관련된 부분, 뭐 샤넬백 수수라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라프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어떤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전 생각이 돼서 일단 오늘 있을 조사에서는 공천 개입 위주로 진행이 된다면 좀 진술을 좀 최소화한다거나 좀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후에 진행될 조사에서는 선택적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 지난 조사 때 보면은 뭐 휴식 시간 제외하고 이것저것 제외했을 때 뭐 실제 조사 시간이 뭐 2시간 남짓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글쎄요, 이런 조사 시간 같은 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오늘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조사 시간 같은 부분도 이제 수사기관의 재량에 좀 달려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뭐 건강 상태라던가 그 기타 여하의 어떤 상황들은 고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 측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 어느 정도 시간 조정이라던가 이 조사 방식은 협의를 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2시간 남짓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건강적인 측면, 지금 식사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감안한다면 오늘도 그렇게 장기간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특검 측의 입장을 보면 이번 소환에서는 뭐 공천이나 선거 개입 관련 혐의 사실 조사를 먼저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졌는데 만약에 지난번처럼 조사 시간이 좀 짧다면 공천 개입 관련해서만 좀 수사를 하고 마무리할지 아니면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지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봐야겠습니까? 수사 시간이라던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 조사가 비교적 짧게 진행이 된 건 아무래도 어떤 공천 개입 위주로 수사를 준비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어차피 더 진행을 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주어진 질문지를 소화하는데 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동시에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천 개입부터 이제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다면 모를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채로 그냥 질문지는 다 소비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특검 측이 좀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래도 출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쟁점부터 먼저 질문을 이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다른 쟁점에 대한 조사도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보이고 적어도 이 공천 개입부터 마무리 짓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 집중을 하고 좀 진술을 유도하려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사 결과 브리핑을 들어봐야 알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김혜성 씨 이야기를 했고 전성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어떤 혐의로 이제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이 전성배 씨는 중간에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천도 그럴 것이고 이권이 달린 그런 부분들을 김건희 씨에게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뭐 목걸이나 아니면 가방 이런 금품들을 수수했다면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메신저, 매개자라는 그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관련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청탁을, 부탁을 받은 바가 있는지, 그래서 특히 통일교 전 윤 전 부부장으로부터 샤넬백이라던가 고가의 제품 등을 수수해서 전달을 한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이 오고 가리라고 봅니다. 현재 전성배 씨는 이것을 제품들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특검 측은 이것이 전달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김건희 씨의 이 최측근으로 불릴 수 있는 그 행정관에게 이 제품들을 교환을 부탁했다라는 부분이 사실상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에 좀 합리성이 의심되는 부분,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오늘 특검에서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네. 이 전성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혹시 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특검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자료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이 이제 기각이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별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청탁을 중간에 알선한 부분이라던가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충분히 자료를 확보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다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네. 일단 또 윤영호
이정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오늘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특검팀이 재판에 넘기는 상황이고 또 김건희 씨도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성배 씨의 어떤 진술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밝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석연차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샤넬백을 교환을 김건희 씨 최측근에게 부탁을 했다는 부분도 지금 납득이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것을 받았지만 이런 고가의 제품을 잃어버렸다. 이런 취지의 진술 역시도 신빙성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위로 이것을 분실하게 된 것인지 분실의 경위에 따라서 이것의 신빙성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것을 받았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런 청탁을 전한 바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술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물증들과 결합해서 이런 부분들을 특검 측이 제시를 한다면 제시되는 정확한 증거나 물증,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서 기존 진술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뭐를 이제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특검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김혜성 씨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요. 이후에 김건희 씨 그리고 전성배 씨까지 오늘 10시 조사를 위해서 다 이제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차례로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이 세 인물을 모두 한날 1시에 불렀다는 것이고 이제 잠시 뒤면은 이제 조사가 시작될 것인데 글쎄요, 그냥 조사는 뭐 이어지는 뭐 여러 차례 불렀던 인물도 있고 오늘 처음 부르는 인물도 있고 그냥 바로 10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0시에 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뭐 별도의 티타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가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뭐 조사에 앞서서 뭐 전직 대통령이라던가 아니면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 티타임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이미 구속된 피해자들도 있고요. 그렇죠. 별도로 뭐 티타임을 갖는다거나 조사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사를 들어간다 이런 건 좀 예측하기 어려워 보이고 바로 조사실로 들어가서 대면 조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빠른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네, 저렇게 김건희 씨도 그렇고 만약에 핵심 피의자들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조사를 받는다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정확한 내막은 저 안에 들어가서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 그쵸, 예측을 해보자면 조사실이 이제 연달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원래 이제 사실 어떤 재판을 한다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지금 특검이 일종의 임차를 해서 들어간 공간이기 네네. 때문에 그 내부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알기는 어렵겠지만 회의실 같은 부분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조사실이라는 공간을 좀 별도로 마련해 두고 뭐 책상이라던가 소파 같은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별도의 회의실, 별도의 조사실에 이 세 사람이 따로따로 들어가서 각자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동시에 불렀다고는 하지만 세 개의 별도의 조사실에서 별개의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제 조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한 공간에서 이들을 함께 부르거나 할 수 있는 건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대제 조사라는 것이 어떤 실효성을 가지려면 양측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입장을 표하고 있을 때 한쪽은 돈을 줬다고 하고 한쪽은 받은 바가 없다고 할 때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 하고 대제 심문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인데 지금 현재 단계에선 적어도 대제 조사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특검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변화한다거나 다른 물증이 등장함으로써 이들 간의 진술에 어떤 큰 모순점이 발생한다거나 평행선을 달릴 때 그때는 대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김건희 씨가 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만간 대면 진료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대면 진료가 이제 구치소 내에서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구치소 밖에 나가서 좀 진료를 받게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구치소 내에도 어떤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치소 안에서도 건강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체크를 받을 수 있으면 분명한데 시설이 제한적이고 이제 의료 장비 같은 부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진료를 다 구치소 내에서
받아야만 한다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외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외부 진료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안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다. 실명 위기까지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2차례 외부 병원의 진료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구치소 밖에 나가서 외부 병원 진료를 신청하고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속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와는 이제 별개로 그냥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구속 기한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정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어떤 조사 기간에 따라서 조사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한 시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판단을 어쨌든 누군가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당연히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도소 내에 있는 의료진들, 그러니까 구치소 내의 의료진들과 이에 대한 외부 진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의료진의 1차적인 판단과 더불어서 교정당국에서 이것은 충분히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외부 진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는 중에 이제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환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특검의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신 게 어떤 겁니까? 지금 특검에서는 공천 개입부터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천 개입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 김건희 씨가 과연 어떤 청탁을 받고 실제로 공천에 개입한 그런 사정이나 정황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물증이라던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증거를 놓고도 과연 김건희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라도 어느 정도 진술을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좀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검에서 뭐 어떤 물증을 제시하거나 진술을 제시했을 때 피의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특검팀에서 어떻게 이걸 더 보완해야 되는 겁니까? 피의자 입장에서 진술 거부권은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피의자는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입증 책임은 다시 특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 무결하게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걸 충분히 확인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어떤 진술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와 동일한 진술을 한다거나 이런 진술을 실제로 했다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라던가 통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특검이 입증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이익할 수 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내지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항상 피의자에게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건희 씨가 어쨌든 진술을 조금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김예성 씨, 또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오늘 소환이 됐습니다. 소환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3명을 불러서 조사한다는 거는 김건희 씨가 중심에 있고 이거를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두 핵심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는 건지 아니면 3개 별개 사건을 다 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어떤 식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양 주장 모두 가능한 해석입니다. 먼저 동시에 이 관련자들을 부르고 같은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 서로에게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장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한 공간에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바로 이 옆에서 나와 이 핵심적인 지금 이런 쟁점들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가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특검 측이 이전 부분들을 감안해서 동시에 소환을 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이고요.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제 이번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광범위한 혐의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뭐 구속이라던가 소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사를 하다 보니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는 어떤 그런 청탁과 관련된 부분
부분, 그리고 지금 김혜성 씨와 관련해서는 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은 부분과 김건희 씨의 연관성, 이 각각의 쟁점들을 조사하고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한 것이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 두 가능성 모두 가능하지만 확실한 부분은 결국 김건희 씨에 대한 이 조사에서 좀 유의미한 답변을 얻기 위해 오늘 진행되는 그 조사 결과를 역시 참고해서 김건희 씨에게 이후 후속 질문을 할 것이라는 부분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그러니까 확인해야 할 혐의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구속된 혐의는 3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오늘 부른 이 두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 혐의에 해당이 안 되는데 관련해서 조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조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요. 공천 개입 같은 부분에는 이제 구속영장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물론 볼 수 그렇긴 합니다. 있지만 예. 이제 다른 김혜성 씨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검이 새로 인지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혜성 씨를 불러서 추가적으로 김혜성 씨와 관련된 부분은 조사를 하는 것이고 오늘 특검이 밝힌 것처럼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천 개입부터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대질 신문이 이루어진다면 공천 개입 관련해서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실익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현재로서는 대질 신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질 신문은 양측이 어떤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쪽 말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질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당장 어떤 모순되는 지점은 일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전혀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가 돼서 지금 시점에서 대질 신문을 하는 것이 그닥 효과적이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추가적인 진술이 확보가 되고 모순되는 그 지점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특검이 추후에 대질 신문을 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이제 부른 인물들을 앞으로 또 부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군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은 부분이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투자를 한 그런 대기업들 이미 조사를 많이 받은 상황이고요. 관련한 증거들을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차례 더 소환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도 이혹의 굉장히 정점에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샤넬백이나 다른 이제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실물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영수증이 확인이 되고 중간에 교환했다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실물은 지금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고가의 제품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는 것의 신빙성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특검 측은 이와 상반되는 그런 진술이라던가 물증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 밝힐 혐의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몇 차례 더 부를 가능성도 열려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말씀하신 그 처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했을 때 이제 16개 혐의. 근데 지금 이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별건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주력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 특검법을 보자면은 이 관련된 지금 사건들, 그러니까 16개의 혐의를 조사하다가 새롭게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혜성 씨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찌 보자면은 이전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가 네네. 새롭게 등장하고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해서 수사력을 좀 모으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도 얽혀 있고 이 투자를 받은 그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회수하는 과정에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특검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김혜성 씨가 사실상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사가 유의미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가 이제 귀국을 함으로써 신병이 확보가 되었고 이제 좀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이 김혜성 씨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질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 100여 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김건희 씨까지 피고에 포함돼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공동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이제 둘이 함께 어떤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상하라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실제로 1심 법원 판단에서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단이 내려진 바도 있고 이후에 이제 항소 절차 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과연 불법행위,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의 어떤 손해라든가 정신적인 위자료를 인정할 것인지는 이전에 인정을 했다고 해서 또 다른 소송에서는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앞서 한번 인정이 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이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1심이 진행되고 당연히 항소가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 당장 이 소송의 어떤 실익이나 어떤 성패를 논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다라는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 내용은 저희도 들어오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변호사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